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든 당선에 일본이 떨고 있다. 바이든 아베 야스쿠니 참배 경로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2018년부터 패권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씨는 2019년 5월 중국은 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바이든 씨는 연설에서 그들은 체제 내 부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조차 모른다며 미국과 대등하게 논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씨가 중국은 미국과 비교할 때 약한 나라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중국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게 아닐까요?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5G 기술로는 화웨이를 당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 패밀리가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조 바이든이 현직 부통령 시절인 2013년 12월 중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 아들 헌터 씨도 동행했습니다. 그 후 2주일도 지나지 않아 헌터 씨가 경영에 관련되는 헤지펀드의 로즈몬트 세네카 파트너스사에 중국 은행으로부터 10억 달러, 약 1조 1천억 원의 출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것은 후에 15억 달러, 약 1조 7천억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 등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 ADIG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절대 불가라고 말했으나 시진핑 주석과 회담에서는 깊은 우려를 전달하는데 머물러 일본 등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친중파로 알려진 바이든 미중 패권 전쟁 계속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미중 패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018년 7월, 8월, 9월 연속으로 중국 제품의 수입 관세를 큰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그해 10월에는 펜스 부통령의 반중 연설이 있었고 전 세계에서 신냉전이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2019년, 2020년에도 패권 전쟁은 계속됐고 트럼프는 중국 때문에 팬데믹이 일어났다며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심각성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2020년 7월 23일 캘리포니아 주 리처드 닉슨 대통령 도서관에서 행한 역사적 연설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친중파인 바이든은 미중 패권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이든의 둘째 아들이 중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지만 이제 중국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타도는 이제 미국의 국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위구르 문제와 홍콩 문제로 중국에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민주당은 트럼프는 싫어하지만 대중정책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도 국론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트럼프는 일관되게 친러시아 친푸틴이었습니다. 워낙 친푸틴이어서 뭔가 약점을 잡힌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4년간 미러 관계를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대부분 반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아무리 친중이라도 반중국 공산당이라는 국론을 뒤집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는 중국과 싸우든지 열심히 싸우든지 어차피 중국과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바이든이 동맹관계를 재구축해 중국을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미중 패권 전쟁을 시작했지만 전략적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는 중국과 전쟁을 치르면서도 동맹국군과는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비를 늘려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해저 가스관 노르드스트림 계획에 반대해 참가 기업들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맹국이어야 할 독일은 분개하며 러시아와 중국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중국과 전쟁하면서 동맹국군과도 싸운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친중일 뿐 아니라 반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은 2013년 12월 아베 전 총리에게 야스쿠니 참배를 그만두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이를 무시하고 참배를 강행하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는 2016년 8월 15일 일본국 헌법을 우리가 썼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15일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연설하며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일본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일본 헌법을 우리가 쓴 것을 트럼프가 모르느냐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일본 헌법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공언하는 미국 정치인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경력 많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승패는 다른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은 GDP 세계 3위인 일본, 가까운 미래의 초강대국 인도, 미국에 이어 경제 규모의 EU,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는 현재 분명히 중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수뇌부는 대체로 트럼프를 싫어해 미중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유럽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중국의 위구르족 멸종 정책, 홍콩의 국가안전유지법 등에서 중국에 대한 반발을 급속히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향후는 반중이 되어갈 것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올해 6월부터 국경 분쟁이 격화되면서 양국 군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현재 급속히 반중화됐고 중국산 앱 금지, 중국 제품 불매 운동이 한창입니다. 중국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도는 미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간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계승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은 미국, 인도, 호주 등과 함께 전승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국빈 방일 등을 실현시키면 미국에서는 배신 행위라고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절대 그만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큰 문제는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아니라 국내 친중파입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시진핑 6.25 전쟁은 중국 참전으로 세계 평화, 인류의 진보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